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건 바로 추측을 나타내는 메이와 마이트입니다. 자, 메이와 마이트는 뭡니까? 이 가능성이 사실 100%는 절대 아니고요. 50%나 50% 미만일 때 아마 그럴지도 몰라 라고 하는 메이나 마이트를 쓴다고 했죠. 자, 재밌는 건 말입니다. 그러한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서 바로 이 조동사 파트가 무엇과 그렇죠. 가정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만 이해하면 가정법만큼 쉬운 것도 없죠. 자, 왜 그런가? 잠깐 이 조동사 파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화면을 봐주세요. He may come to your party tomorrow. 자, 기본적으로 may라고 하는 조동사가 포함된 문장입니다. 의미를 파악하면 그는 너의 파티, 아마 내일 일어날 파티인가 보군요. 거기에 올지 모른다. 굳이 확률을 따지면 몇 %쯤 될까요? 모르는 일이죠. 올지 안 올지. 그러니까 한 반반 정도, 50%의 확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런 말입니다. 이때 may를 might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He might come to your party tomorrow. 똑같은 문장에 might만 바뀌었죠. 재밌는 건 둘 다 뭡니까? 바로 tomorrow라는 게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may라고 하는 기본적인 조동사 자체가 거의 대부분의 조동사가 can도 마찬가지고요. 미래를 포함합니다. 그렇죠? I can swim, 나 수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뭡니까? 그냥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올지 모른다라고 해서 내일일 때 may 자체가 미래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might라고 해서 절대 뭐가 아니다? 과거가 아니라는 건 쌤이 앞에 한번 말씀드렸죠. might라고 하는 건 과거의 추측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 그 추측의 정도, 즉 가능성이 더 낮은 걸 표현하는 거라고 쌤이 누차 강조합니다. 중요하죠. 만약에 과거의 추측이라면 생각 관련 조동사의 과거는 무조건 뒤에 뭘 붙인다? have, pp를 붙이면 되는 거죠. 자, 이건 꼭 기억하시고요. 자,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걸 묶어서 말이죠. 자, 가능성이 있는 추측은 may와 might가 둘 다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앞서 강의했던 것처럼 may라고 하는 건 가능성이 약 50% 정도랬죠. 즉, 그가 파티에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확률 반반이죠. might라고 하는 건 50%보다 보통 더 낮은 거라고 했죠. 따라서 아마 안 올 것 같은데 어쩌면 올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좀 더 낮은 확률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즉, 가능성이 없는 추측은 may는 안 되고 might만 가능하다 라고 써놨는데요. 사실 말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추측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썼는데요. 왜냐하면 이 추측이라고 한다는 건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는 게 추측이겠죠.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가능성이 없다는 건 뭡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반대로 추측이 아니라 가정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추측과 가정은 다른 말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게 스위트 홈, 즐거운 집 이런 거 가정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가짜로 정의를 내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반대로 한번 가짜로 정의를 내려보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이거죠. 그가 내일 너의 파티에 오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온다면이라고 한번 가짜로 정의를 내려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럴 경우엔 뭐가 안 됩니까? may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요? may를 쓴다는 건 뭡니까?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안 올 게 불 보듯 뻔한 경우에는요, may가 안 되고 뭐만 가능하다? 바로 might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은 가정법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렇죠?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런데 그걸 가짜로 정의해 보는 게 가정법입니다. 자, 보다 자세한 건 앞으로 가정법 때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가능성 없는 추측, 가정이랬죠? 가정은 might만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설명드려보죠. 자, 지금까지 했던 건 싹 지우고요. 자, 요거 두 개는 중요하니까 남겨둡니다. 일단 올리겠습니다. 올라가시고, 너도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고,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문장 3개를 통해서 이 가정법 한번 살포시 배워볼 텐데 절대 겁먹지 마세요.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가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물론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 건 잘못된 말입니다. 왜 그런간 잠시 후에. If he likes you, he might come to your party tomorrow. 과연 만약에 그가 너를 좋아한다면 이 말은 뭡니까? 말 그대로 그가 너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좋아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현재형을 썼겠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너를 좋아할 수도 있어. 아직은 모르지만 이런 얘기죠. 이때 may 가능하고요. might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단 그가 너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모르니까 좋아할 가능성도 있고 만약 좋아한다면 또 올 가능성도 있겠죠. 따라서 일단 가능성이 있는 추측이라고 하는 건 자, 바로 may와 might가 둘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의미상 파악한다면 바로 현재나 미래 올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아시겠습니까? 왜? 아직 모르는 거니까. 이런 걸 흔히 가정법 파트에서는요. 바로 가정법 현재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샘 개인적인 지로는 이건 잘못된 그 표현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현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여기 이제 if 절 속에 쓰인 동사가 바로 현재형이기 때문에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데 샘이 얘기했죠. if 절 속에 현재형을 쓴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추측이죠, 사실. 왜? 가정이란 말은 뭡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걸 한번 반대로 한번 가짜로 정의를 내리는 건데 이건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현재형을 쓴다면. 엄밀히 말하면 이건 추측법 현재라고나 할까? 보다 자세한 건 나중에 가정법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해는 되셨길 바랍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으면 그냥 현재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법 현재일 때는 여기도 현재 쓰는데 그것도 고정관념이죠. 과거 가능합니다. might, 왜? 현재나 미래의 추측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똑같은 문장에서 likes를 like to로 바꿔보도록 하죠. If he liked you, he might come to your party tomorrow. 자, 윗문장과 똑같은데 이번엔 likes가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liked가 됐겠죠. 자, 간단합니다. if절 속에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를 썼다라고 하는 건 어때요?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면 현재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과거를 썼다는 건 가능성이 낮은 거죠. 따라서 뭡니까? 그는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좋아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를 좋아하지 않는데 만약 좋아한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가정이죠. 가짜로 정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네 파티에 올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뭐예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때는 may가 안 되죠. might만 가능합니다. 왜요?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가능성이 없는 추측은 뭐만 가능하다? might만 가능하죠. 왜요? may라고 하는 건 분명히 가능성이 있을 때만 쓰는 거니까 말입니다. 의미를 파악한다면 현재나 미래에 오지 않을 게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흔히 가정법, 바로 과거라고 하죠. 가정법 과거라고 일컫는 이유는 바로 if절 속에 포함된 동사가 과거형을 띄기 때문입니다. 과거형을 띄었지만 이거의 내용은 바로 지금이거나 바로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미래, 현재의 반대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가정법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이게 과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과거의 가능성 있는 것도 가능해요. 자, 괜히 말씀드렸나요? 헷갈릴지 모르는데 여하튼 고정관념 버리세요. if절 속에 과거가 쓰였다가 무조건 가정법 과거만은 또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건 가정법 때. 자, 이번엔 바로 과거의 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문 볼까요? If he had liked you, he might have come to your party yesterday. 오케이. 자, 마찬가지 묶으면 말이죠. 이번에 had pp 아닙니까? 자,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과거에 그가 너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좋아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반대로 가정하기 위해서 시제를 더 과거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된 거예요.
그가 너를 좋아했더라면 사실은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그죠? 그는 너의 파티에 어제, 이제 과거겠죠. 어제 왔을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지만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니까 마찬가지 may have pp는 안 됩니다. 뭐만 됩니까? might have pp만 된다는 얘기죠. 일단 may를 집어넣는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미 어저께 안 온 게 확실한데 안 왔는데 왔다면이라고 가정하는 거니까 might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의미를 파악하면 이미 지나간 과거에 오지 않았던 걸 한번 반대로 가정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might밖에 안 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됩니다. 형태는 if절 속에 바로 had pp 과거 완료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자, 지금 공부한 건 말입니다. 바로 조동사와 사실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조동사 강의를 먼저 준비했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가정법 강의를 준비한 이유죠. 자, 지금 방금 공부했던 거는요. 사실 가정법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긴 했습니다. 사실 가정법을 알고 계신 분들이 보신다면 정리가 조금 됐을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보다 자세한 건 나중에 가정법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may나 might가 하나만 기억하세요. may는 가능성이 있고 might도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없을 땐 may는 못 쓴다는 거, might만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치고 바로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